안녕하세요. 원서 읽어주는 아로마 세라피스트 민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인 버클의 책 클리니컬 아로마 세라피 중에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밑줄 쫙 읽어드릴 부분은 챕터 1 The Evolution of Aroma Therapy 아로마 세라피의 역사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곳은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2800년경 바피루스에는 향기요법, 아로마틱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오일을 정제하고 향기를 선택한다 라는 구절이 바피루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대에는 다양한 허브들이 치료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정화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허브들로는 프랑킨센스, 머흐, 갈바넘, 침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보이네요. 6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식물 추출물을 바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허벌리스트들이었을까요? 아로마 세라피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쓴 식물들은요, 무스카리, 아욱, 야로우, 수레쿠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야로우나 쿠카카 식물들은 지금도 중요한 에센셜 오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프랑스 그 유명한 라스코 동굴의 벽화입니다. 17,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초 그림이 바로 이 벽화 가운데 발견됐습니다. 훗날 이 지역의 카타르인들은 허브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정교한 허벌리스트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캐러웨이, 타임을 냄비에 넣어서 추출해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영웅이죠. 서사시에 등장하는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이 사람은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미처럼 당신의 손을 찌르는 가시를 짓는 식물이 있다. 당신이 그 식물을 만지면 다시 젊어지리라. 어떤 식물일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중국에도 허브, 아로마 세라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농입니다. 중국 농업과 의학의 신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약방마다 이 신농의 초상화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800년경에 신농본초라는 책을 쓴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농씨는 각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약초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몸소 약초마다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임상실험을 그 시대에 했대요. 어떤 날에는 하루에 70종 이상의 독초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이어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마침내 그는 각종 독초를 조합해서 365종류의 약을 발명해서 신농본초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이 책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약물의 명칭, 형태, 산지, 채취 시기, 약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해지진 않지만 신농이 기록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근본 바탕이 되었겠죠. 어느 나라의 문서일까요? 기원전 2000년경 인도 최초의 산스크리트어 의학 서적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진저, 코리앤더, 머흐, 시나몬, 샌다로드를 비롯한 700여 개나 되는 식물의 사용법이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기초가 되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로 온 것일까요? 티베트입니다. 8세기경 티벳의 퍼 탄트라스 오브 티베탄 메디슨에 보면은 티베트인들은 전통적으로 스팀 방식으로 방향 허브를 사용했습니다. 방향 허브, 향기가 나는 허브죠. 클로브, 카다멈, 샌다루드, 머흐 같은 혼합물을 자주 처방해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티벳의 아로마 세라피, 허브 요법은 인도에서 전해진 것들입니다. 아유르베다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로 간 걸까요? 그리스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가 쓴 Inquiry into French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테오프라스토스한테 식물원을 물려주었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려받은 식물원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이 책에 아로마틱스, 향기가 난 식물에 대한 특별한 사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에서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스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집트 그림인가요? 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인 버클은 그녀의 책에서 키피를 그리스의 아로마 세라피, 그리스의 허브 요법이라고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키피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향수이거든요. 키피는 16개의 다른 식물 성분을 포함하는데 소독제나 독에 대한 해독제, 피부 진정제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잠을 자게 하고 불안을 가라앉히고 꿈을 밝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키피 탐나지 않으세요? 전 참 탐나네요. 다시 그리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의학의 아버지죠. 이 유명한 분 누구시죠?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허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로마틱 베스는 여성의 증상이나 다른 문제에 효과적이다. 오늘 한번 에센셜 오일을 넣고 반신욕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또 히포크라테스는 방향식물 허브가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유명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 군의관들은 약초를 얻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까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위해 쓰여진 매뉴얼에 보면은요, 외국의 식물을 식별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서기 100년경에 쓰여진 식물학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700여 개나 되는 식물에 대한 기록이 있대요. 어떤 약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바질이나 버베나 카다멈, 로즈, 로즈마리, 갈릭 같은 식물들도 이 책에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분이 여기에 나오네요. 의학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갈레노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로마 세라피의 역사에서도 빠질 수가 없어요. 식물의 식별 체계를 도입했고요. 식물의 에너지 프로파일을 묘사했습니다. 사실 에너지 프로파일은 중의학이나 아유르베다식 접근에 가까워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이 식물의 식별체계, 에너지 프로파일을 묘사한 바로 이 책이 화제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간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초기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시기, 그 기독교 중에서도 더 탄압을 받았던 신비주의 종파 에세네인들의 그림입니다. 에세네 공동체 유대 여성들은 머흐와 프랑킨센스를 와인에 인퓨즈해서 고문당한 사람들에게 통증을 경감해 주려고 발라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고문을 당했을까요? 주류의 종파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했겠죠.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요. 이 시대의 향기요법은요, 관능적인 즐거움을 고조시키는 물질이므로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이 시대는 향수를 뿌리는 것도 이단이고 허브를 사용하는 것도 이단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시기였죠. 거기에 정점을 찍은 분이 바로 이 교황입니다. 서기 529년 그레고리 교황이 모든 의약품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에서 꼽혀왔던 철학가 학문은 결국 아라비아로 건너가게 되고요. 번영의 장소가 아라비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인 버클의 클리니컬 아로마 세라피 앞부분에 있는 아로마 세라피 역사 중에서도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로마 세라피 중세부터 여러분과 다시 한번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